안녕하세요. 민키와 이 대장의 그럭저럭 살만한 미국 생활 이야기.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현재 2020년에 들어섰는데요. 이제 세금 보고해야 될 시즌이 왔거든요. 그래서 세금 보고할 때 쓰여지는 W2와 1099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W2랑 1099이라는 거 민키님은 들어보셨나요? 옆에서 뭐 봤죠. 매년 이렇게 혼자 텍스 보고 시즌이 오면은 낑낑대면서 하시는 거를 이렇게 곁눈으로 봤죠. 이 텍스 보고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 터보텍스를 썼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 것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왔었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이분은 W2를 한다, 1099로 한다,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담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컨텐츠는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한번 W2와 1099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오래 사셨어도 20, 30년 사셨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다이렉트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한 30명 이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막 몇백 명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W2가 싫어요, 저는 1099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금 떼지 말고 주세요. 근데 이게 세금을 당장 안 뗀다고 안 떼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뗄 수밖에 없거든요. 차이점을 좀 알아야 본인이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신 다음에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선택을 하셔서 직장이나 회사에 연결이 돼서 일할 때 좀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W2와 1099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영상 통해서 보신 다음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담당 CPA, 회계사님하고 같이 잘 상담하시고 세금 보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에 세금 보고 언제까지 하나요? 4월 15일까지. 4월 15일 수요일까지. 그래서 이 페이 받으신 거에 대한 정산에 관련된 서류들을 1월 31일까지는 대부분 받으셔야 돼요. 지났네요. 지금 현재 지났죠? 본격적으로 W2와 1099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W2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사의 정직원, 인플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원이면, 자, 위에 사람,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위에 사람이 이 직원에 대한 관리를 하겠죠. 이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스트럭션도 주겠고, 그리고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도 이 슈퍼바이저가 보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W2로 하게 되는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W4라는 또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W4도 사실 이게 작성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다 영어니까 좀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기본적인 자기 정보와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나 뭐 이렇게 그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099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한국말로 하면 이제 계약직이죠. 뭐 프리랜서나 이제 외주 같은 그런 계약직. 그래서 W2에서 이야기하는 인플로이에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계약직이니까 일을 하는 과정과 시간보다는 이 일에 대한 결과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일을 해냈다 못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이나 관리가 없죠. 그건 어찌 보면 장점. 그리고 이제 1099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W9이라는 서류를 또 작성을 해요. 이 서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잘 알고 계시고, 물론 이제 잠깐 한 번만 일하고 이제 많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다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은 W9을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고, 보통 페이를 받으면 2주에 한 번씩 받잖아요, 미국에서는.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주급이라는 개념을 쓰죠. W2 같은 경우는 텍스를 미리 떼고 줘요. Federal Withholding, 그리고 Social Security, 그리고 Medicare, 그리고 여기는 버지니아니까 버지니아 Withholding,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텍스죠. 이제 Federal은 나라 전체에 대한
텍스를 내는 거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버지니아니까 이제 이 주에 대한 텍스를 또 따로 또 내는 거고. 그리고 1099 같은 경우는 계약에 맞춰서 페이를 주겠죠.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직원이긴 한데 1099으로 그냥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2주에 한 번씩 받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1099 같은 경우는 이 W2에서 이야기한 이 4가지 텍스를 안 떼고 줘요. 많이 받겠네, 그럼 일단은 뭐 페이를 받는 사람이 페이를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몇백 불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몇천 불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페이에 대한 텍스를 이제 떼는 데 있어서 1099이 W2보다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랑 메디케어 텍스를 W2로 하는 사람은 이 회사의 정직원이잖아요. 마치 한국에서 그 4대 보험 들면 이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는 것처럼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소셜 시큐리티랑 메디케어 텍스는 회사에서 또 내줘요, 절반을. 근데 1099으로 하는 사람은 일단은 돈은 다 받는데 나중에 이제 낼 때는 자기 혼자 내는 거죠. 다른 지원이 없이. 그리고 이제 W2가 1099에 비해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세금 보고가 비교적 굉장히 쉬워요. 진짜 되게 심플해요. 그냥 난 1년에 얼마 벌었다 하고 딱 그거 터보택스에 딱 넣으면 그게 거의 끝. 근데 1099이 세금 보고가 엄청나게 어렵다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W2보다는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래저래 이제 써야 될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잘 작성할수록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경우가 있겠죠. 본인이 작성할 때 말하는 거죠? 본인이 하든 이제 회계사님이 해주시던, 예, 그거는 좋은 회계사님을 잘 만나셔서 예, 하셔야겠죠. 자,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한국도 이제 보면 공제 받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공제를 받는 거를 이제 디덕션이라고 그러거든요. W2로 하는 사람들은 이 디덕션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항목밖에 없는데 1099는 개인 사업자로 해서 이제 페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드럼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만 가르치잖아요. 드럼 교육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드럼 레슨을 해요. 근데 제가 W2로 하는 경우는 어딘가 소속되어 있는 거겠죠. 정직원으로. 그쵸.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아니면 이제 교육기관에 정직원으로 소속이 돼서 내가 학생들을 10명을 가르치든 뭐 30명을 가르치든 월급으로 받는 페이가 고정되어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제가 W2로 하겠고, 그럼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제가 1099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학교로 치면 시간 강사 그런 거겠죠.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오는 뭐 이렇게 특강 이제 그런 강사로 있겠거나, 아니면은 개인 레슨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이제 1099으로 하겠죠. 그렇게 1099으로 하게 되면 제가 교육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페이를 받으면 제 이름으로 그냥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이름으로 받겠죠. 이제 제 사업자 이름으로. 제가 비즈니스가 이렇게 셋업이 돼 있다, 개인 사업자다, 그런 경우 이 디덕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사업자가 있으려면 사업을 위한 오피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집에 방을 정해서 이제 여기가 내 오피스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집을 사서 모기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집을 렌트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오피스에 대한 금액을 지출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인 거니까. 그리고 전화, 인터넷, 드럼 레슨이니까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악기 같은 거. 아니면 또 이제 오피스가 있으니까 사무용품도 필요하겠고, 뭐 책상이나 뭐 펜, 뭐 노트, 뭐 프린터기, 뭐 컴퓨터, 이런 사무용품 이런 것들도 다 지출 항목에 들어가겠고,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 관련된 투입을 한다, 예를 들어 어디 세미나를 간다, 그럼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많이 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지출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 기름 넣는 것들, 가스 비용,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내가 개인 레슨을 하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개인 레슨을 한다, 마일리지 있잖아요. 자동차 마일리지. 그것까지도 디덕션을 해줘요. 요즘에는 앱도 있어요. 그 마일리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운전을 시작한다 해서 딱 누르고
그래서 딱 가잖아요. 도착하고 딱 끄면은 몇 마일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그 마일리지 계산을 하는 그런 앱도 있어요. 자, 그래서 1099으로 하면 어찌 보면 이게 장점인 거죠. 자기 비즈니스 관련된 지출 항목으로 잡아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자, 한번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냥 이제 항목만 이야기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돈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W2와 1099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1년에 수입이 10만 불이에요. 자, 일단은 W2를 하는 사람은 학교 다니는 것도 없고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뭐 세금 공제받는 게 예를 들어 없다. 네, 그래서 0이다. 공제받는 게 0이에요. 그런데 1099으로 하는 사람은 뭐 이래저래 지출 항목이 있어가지고 가스비도 사실 계속 자기가 그냥 내잖아요. 그리고 뭐 전화비도 항상 그냥 내고 있고 어차피 이제 그런 것들이 지출 항목으로 잡힐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자동차 뭐 리스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지출로 잡을 수 있어요. 또 이래저래 해서 내가 비즈니스에 관련된 지출을 2만 불 정도로 썼다라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예를 들어 현재 지금 이 예시에서 W2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만 불에서 세금 공제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세금 보고해야 되는 이 돈이 10만 불이 보고가 되는 거죠. 나는 전체 수입이 10만 불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99으로 한 사람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2만 불이라는 그 비즈니스에 대한 지출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가 되는 수입이 8만 불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상황으로 비교해서 둘 다 세금이 25%를 내게 된다 라고 하면 W2로 해서 10만 불을 세금 보고한 사람은 세금을 얼마를 내게 되겠어요? 25%였을 때는 25,000. 그렇죠? 25,000불 내겠죠? 근데 1099으로 한 사람은 그 세금 보고 8만 불 했잖아요. 세금이 25%라면 얼마를 내게 되는 거예요? 2만 불. 그렇죠? 2만 불을 내게 되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차익은 5,000불이죠. 그죠? 근데 둘 다 10만 불을 벌었는데 W2로 한 사람은 25,000 냈고 1099 한 사람은 2만 불을 내서 어찌 보면 1099 한 사람이 5,000불을 더 세이브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시를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그래서 1099이 더 좋다?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지금 사실 눈에 보이는 계산만 했지만 이게 뭐 소셜 시큐리티랑 메디케어 이 텍스 내는 게 회사에서 지원받는 게 얼마일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10만 불을 번다고 해도 두 개 합쳐서 5,000불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사람에 따라 틀려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이 W2 하는 사람이 세금 공제를 또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 세금을 보고할 때 W2와 1099의 차이점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W2가 더 좋다, 1099이 더 좋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딴 사람들이 왜 W2로 했어? 1099으로 하지. 뭐 이런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주변에 이제 뭐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담당 회계사님하고 잘 상담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세금 보고할 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정확하게 잘 아시고 네, 미국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진짜 전혀 개념도 몰랐었는데 네,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은 민키님 교육 방송인 것 같아요. 미국 생활 교육 방송. 맞아요. 저부터 배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가 미국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면 댓글로, 댓글로 또 이제 다른 분들하고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